방정식이죠. 방정식의 첫 번째가 복소수입니다. 복소수 하면 수체계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잘 들어봐. 또 모를 거야, 아마. 또 실수해라. 뭐 말하는지 알 것 같지? 모르나? 몰라? 자, 맨 처음에 자연수부터 시작하자. 수체계. 넘버 시스템. 자, 자연수 하면 무슨 수 배워? 정수. 그래서 정수의 종류에 자연수와 영과 무슨 정수? 음의 정수가 있다는 걸 배우죠. 그래서 자연수에 새로운 이름이 붙어요. 무슨 정수? 무슨 정수? 음의 정수. 양의 정수. 이렇게 붙어요. 자, 이때까지는 정수라는 걸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얘네들을 합쳐서 우리 정수라고 라고 배워요. 그 다음 또 뭐 배워요? 무슨 수? 유리수에 대해서 배우죠. 그래서 이제 유리수의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웁니다. 자, 수학은 항상 내가 전에 배웠던 개념들을 통해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는 거야. 유리수 배우기 전에 뭐 배웠어? 정수 배웠어. 그러니 나는 유리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정수로서 정의가 되어야 되는 거야. 유리수 뭐라고 정의하죠? 그렇죠. 이거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P분의 Q꼴로 표현 가능한 수를 말해요. 그렇지? PQ는 뭐예요? 정수입니다. 다만 뭐가? P가 0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총괄을 하고 있지만 이 세세한 건 여러분이 대답으로 메꿔줘야 돼. 나 혼자 하면 아무 의미 없어. 알겠지? 계속 얘기하잖아, 대답하라고. 그 다음, 이제 유리수를 배우고 나서 정수를 제대로 정의하게 돼요. 정수는 유리수 중 하나죠. 그래서 유리수 중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지? 근데 정확하게 써보면 P분의 Q꼴로 나타날 수 있는 수를 말해요. 나타낼 수 있는 수 중 P가 뭐가 될 수 있는? 1이 될 수 있는 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듣고 나면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가 아니라 정확한 개념이 생각이 나야 돼. 그거 안 나는 이유 뭐야? 복습을 안 하는 거야, 복습을. 복습을. 쌤이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 유리수 중.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정수가 될 수 있을까, 얘는? 응? 어떻게 하면 정수가 될 수 있어? P가 Q에 그거 지금 너가 생각한 거잖아. 선생님은 그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치? 어떻게 하면 이 친구는 정수가 될 수 있어? P가 1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질문했었잖아. P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도 정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했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으면 1도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 이런 정의에 문제 없잖아. 기억나? 기억 안 나지? 될 수 있는 수. 얘를 보고 정수라고 하는 거죠. P가 1인 수 아니다. 2분의 4도 정수야. 그렇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리수 중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뭐라고 한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죠.
자, 이 친구는 이름이 안 붙는 데에 비해 새로 배우는 이 친구는 이름이 붙어요. 뭐라고? 무리수라고.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해요? 실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친구도 이름이 뭐라고 붙어야 얘랑 똑같은 위치인 거야? 정수가 아닌 유리수. 얘는 뭐라고 이름이 붙어야 돼? 유리수가 아닌 실수. 그게 정의죠. 두 번째 정의. 무한소수 하면서 배운 정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죠. 자,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순환소수가 미적분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근데 굳이 크게 기억할 필요 없어요. 자, 다음 배우는 게 이제 여기서 배우는 허수 개념. 둘을 합쳐서 복소수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모든 복소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복소수는 허수와 함께 나온 개념이다. 그러니 얘는 실수로서 정의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얘 뭐라고 정의? A 플러스 BI. 그렇지. 성훈이가 정리가 꽤 잘 돼 있어요. A, B는 뭐 해야 돼? 실수여야 돼. 그죠? A를 뭐라고 불러? A를 뭐라고 불러? 실수 부분. B는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A가 또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누죠. A가 0인 경우에서 또 나눠요. B가 0이면 얘는 뭐라고 불러요? 0이라고 불러요. 이 상태에서 B가 0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요?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자, A가 0이 아닌 상태야. 즉 실수 부분이 살아있어. 근데 B가 0이래. 얘 뭐라고 불러요? 제발 정확히 얘기해. 0이 아닌 실수. 그래서 B가 0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요?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부릅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이 두 친구들 합쳐서 뭐라고 불러? 허수. 이 두 친구들 합쳐서 실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수원을 하려고 했어요. 잘해봅시다. 그래서 복소수의 연산에 대해서 배워요. 그죠? 그래서 뭐 i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 배우고, 뭐 독특한 친구들에 대해서 배우죠.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서 복소 평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몰라도 됩니다. 이제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복소수에서 배운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이런 게 있죠. 그렇죠? 해야 돼요? 안 합니다. 루트 안에 값이 0보다 작은 허수는 이제 거의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 아까 말했듯이 저 허수는 허근으로서 이제 계속 등장한다.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복소수를 배웠으니 이제 거의 사실상 수상의 핵심이죠. 2차 방정식. 자, 맨 처음에 정의에 대해서 배우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맞죠? 그래. a는 0이 아니다. 정확히는 a, b, c는 실수라고 해도 이제는 괜찮아요. 그죠? 괜찮다. 괜찮다는 건 원래는 모든 수가 다 들어가도 괜찮아.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 허수가 등장할 건 아니니까. 그죠? 쓰면 안 되겠다. 거의 실수만 나온다는 거. 이게 2차 방정식의 정의고, 2차 방정식에 뭐 나와 이제?
풀이 나오죠. 풀이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인수분해. 두 번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세 번째 근해 공식. 성훈이 두 번째 까먹었어? 이 친구는 요걸 말하고요. 이 친구는 이런 형태를 말하죠. 이렇게. 그래서 얘도 이렇게 넘어가면 중3 땐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치? A가 이렇게 넘어가서. 그래서 X는 M 플마 루트 N 이렇게 나왔어요. 근해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여기서 이 B'을 B로 치환하면서 A분의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짝근해 공식까지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이 근해 공식에서 두 가지가 파생됩니다. 첫 번째, 판별식이죠. 자, 판별식, 디스크리미넌트라고 하는데 이 D는 근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말하죠. 이 친구가 0보다 크면 어때요? 서로 다른 두근을 갖게 됩니다. 두근 아니에요? 두식은? 판별식을 쓰는 사항은 언제냐면 A, B, C가 실수일 때만 사용 가능한 거예요. A, B, C 중에서 허수가 있으면 이 B가 허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말을 할 수 없어요. 자, 얘가 0보다 크다는 건 요 값이 0보다 크다는 걸 말해. 그렇지? 안에 있는 게 양의 실수면 루트 양의 실수도 양의 실수지. 즉 어떠한 마이너스 2a분의 b에 어떠한 양수를 더했다 빼는 거니까 얘네가 실수라는 걸 모른다면 우린 얘가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다는 건 알 수 있어. 오케이? 하지만 그게 실수인지 허수인지는 알 수 없죠. 마찬가지로요. 판별식이 0이면 서로 같은 두근, 즉 중근이 나온다는 건 알 수 있다. 하지만 실근인지 허근인지는 또 마찬가지로 알 수 없는 거야. 0보다 작으면요. 얘도 서로 다른 근이 나온다는 것만 알 수 있지. 맞죠?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허근이야. 얘랑 얘가 허수야. 얘도 허수야. 응?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서 0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럼 하나의 실근은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다른 친구는 무조건 허근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는 개념상 얘네들이 다 실근이라고 하면 얘가 실수, 얘가 실수, 얘가 실수니까 이 상황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 서로 같은 두 실근. 자, 우리 이제 삼중근도 배웠으니까 확실하게 쓰자. 얘 무슨 근이지? 이중근이죠. 이중근. 그죠?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그죠?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으로 가게 되면요. 이제 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함수 그래프에서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를 연결하게 되죠. 그러니 너는 X축과의 교점이 2개. 너는 하나. 근데 어떤 상태? 접한 상태. 너는 X축과의 교점이 없다. 이렇게 발전이 되죠. 그죠? 다음. 근해 공식에서 나오는 두 번째 개념, 근계관이죠. 근과 계수의 관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는 0이 아니면 이 친구의 근을 알파 베타라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마이너스 c분의 b다 라는 거. 한 가지 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c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냥 얘는 그냥 이 단원 자체에 그냥 별표를 치고 싶어. 절대 잊으시면 안 돼. 다항식 풀이의 근간이 되는 게 2차 방정식이지. 그치? 또 뭐 해야 되지? 2차 방정식 또 다룰 거 있나? 이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뭐 그것도 있죠. 근이 주어졌을 때 이것도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첫 번째, 대입. 근데 이건 2차 방정식의 그냥 진짜 그냥 딱 이 단원에 대한 내용이라서 훑고만 갈게요. 두 번째, 근계관. 세 번째, 인수정리. 자, 근이 하나만 주어진다? 그럼 무조건 대입이야. 근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고, 근계관 요거고요. 인수정리는 알파 베타면 얘를 요 친구를 요런 식으로 식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이게 2차 방정식이고 그 다음 배우는 게 2차 방정식과 뭐의 관계? 2차 함수의 관계예요. 민석이 지금 수험 풀 때가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자, 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그냥 2차 함수죠. 쌤 지금 이거 하는데 1시간이 걸렸어? 언제 다 해? 아니야, 그래도 확실하게 하고 가자. 자, 2차 함수. 일단 2차 함수 중3 걸 뒤집어 보면요. 2차 함수의 형태에 대해서 배워요. 그죠? 첫 번째, 기본형. y는 ax제곱. 맞죠? 이제는 낚이지 말자, 제발. 선생님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 너 처음에 낚였잖아,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 너 말 안 했잖아. 잘했어. 자, a가 0보다 클 때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는 위로 볼록이죠. 이 두 친구가 이제 수투에서 등장하게 되죠. 둘 다 꼭지점은 원점이고요. 그렇지? 이 친구는 x가 0보다 작을 때 감소함수. 근데 여러분 정확히 쓰자면 0까지 포함이죠. 0까지 포함입니다. 그 다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증가.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 이게 그냥 못하는 애들 그래프 이렇게 살피라고 준 게 아니라 증가 감소 자체가 수투에서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나온 거야. 이 친구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작거나 같으면 증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감소다. 일단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무슨 형? 일반형. 일반형. 자, 이 친구 표준형으로 바꿔봐. 반성하시길. 근데 저거 꼭 알아야 돼요? 얘는 알아야지. 추계 방정식이잖아. 얘는 알아야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건 알아야 된다고. y좌표 몰라도. y좌표 뭐야? 마이너스 4a분의
뭐야? 컨닝했어? 아니 왜? 뭐가 그렇게 또 억울해? 이거 내 제곱 아니냐? 이거 그냥인가? 제곱 아닌 거 같아. 아, 그냥이구나. 그래서 이 꼭지점은 선생님도 잘 안 해요. 근데 다만 여기 위에 또 판별식이 등장한다는 건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 일반형에서 개수부호 판정법이 있죠. A의 부호는 어떻게 판정해요? 볼록성으로 판정합니다. B의 부호는 축의 위치가 판정하고요. C는 Y절편이죠. 자, B라는 친구는 절대 자기 혼자 부호 판정을 할 수 없죠. 왜? 축이라는 것 자체가 A와 B의 부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 축이 만약 오른쪽이야. Y축보다 오른쪽이야. 그럼 시간 주잖아. 빨리 계산해봐. 축이 오른쪽이야. A와 B의 부호가 어때? 반대야. 그지? 왼쪽이면 부호가 같고. 그죠? 개수부호 판정법. Y좌표는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다음 표준형.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이제 이게 나오죠. 그치?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은 어떻게 볼 수 있다?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0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다. 라는 거지.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는 0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X축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이면 한 개의 점에서 뭐 한다? 접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라는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엔 2차 함수에 여러분 2차 함수에서 이거 가장 어려워하잖아. 뭐야? 뭐야? 최대 최소 별표. 자, 첫 번째로 살펴야 되는 게 뭐죠? 그렇죠. 범위. 제한된 범위. 우리 수학 배웠으니까 이제 정의역이라고 할게. 정의역. 전체인지 잘려 있는지 확인해서 안 잘려 있다. 그러면 꼭지점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잘려 있다. 그러면 정의역 안에 뭐가? 축이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지. 축이 포함되어 있으면 축에서 무조건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 그리고 축에서 더 먼 끝점을 보는 거지. 그치? 두 개 다 비교하지 말고. 그 다음 축이 이 안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양쪽 점 중에 큰 게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 근데 어디가 최소고 어디가 최대인지 뭐가 결정해? 증감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이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으면 최소, 최대. 내가 감소하고 있으면 최대, 최소. 그죠? 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방정식. 자, 여러 가지 방정식. 저 인수분해도를 잘 살피시면 되죠. 인수분해도에 있었던 요걸 잘 살피시면 돼요. 공통부분, 보기차식, 다양한 문자. 가로로 같이 있었던 그 세 개예요. 자, 공통부분.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저 공통부분에 관련한 거 뭐 배우죠?
상반 방정식입니다. 이 친구를 공통 부분을 치환하게 되죠. 기억나요? 이 친구 차수가 최고 차수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풀이가 약간 다른 것도 기억납니까? 요거 있잖아. 요거 우리 성훈이가 모르는 눈치야. 요거 x제곱으로 나눠가지고 풀잖아. 기억나? 근데 만약에 다항식의 차수가 홀수면 어떻게 해? 기억나? 다항식의 차수가 홀수면 x에 무조건 뭐부터 박어? 마이너스 1부터 박어.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무조건 0이 돼요. 그래서 얘는 항상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게 돼요. 그리고 뒤에는 또 상반 방정식, 시발 방정식 이게 나옵니다. 뒤에. 다음 보기차식은 보기차 방정식으로 발전하죠. 자, 이 친구는 뒤에서 나올 근해 분리에서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 얘기하고요. 다양한 문자는 뭐 나오죠? 대칭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친구가 트리거가 돼서 다음 이야기. 미지수가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오죠. 연립 2차 방정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1차식은 0과 2차식은 0. 그리고 2차식은 0과 2차식은 0. 자, 둘 중에 더 이상적인 형태가 무슨 형태? 위의 형태. 이 친구 무조건 어떻게 풀어? 대입해서 푸시면 되는 거야. 그치? 이 친구로 대입해서 문자 하나 없애고 2차 방정식 풀어내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는 거야? 얘는 요렇게 만드는 게 목표야. 1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대입해서 풀면 끝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친구에서 1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 총 몇 가지? 4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인수분해. 두 번째, 이차항소거. 그치?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직관적인 거죠. 2차 방정식을, 즉 2차식을 인수분해해서 1차식을 만들어내겠다는 거. 두 번째는 2차 항소거를 해서 1차 상수항만 남기겠다는 거. 세 번째는 상수항소거죠. 목적이 뭐야? 이런 거야. 인수분해를 해도 우변이 0이 아니면 말짱 도루묵인 거야. 그치? 그래서 우변을 0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죠. 상수항소거. 다음 마지막이 대칭 방정식이죠. 어떤 걸 말해? 대칭식은 0, 대칭식은 0. 얘를 보고 대칭 방정식이라고 하죠. 풀이는 x 플러스 y를 u로 치환하고요. x, y를 v로 치환해서, 맞죠? 그래서 x, y를 얻어내죠. 어떤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러한 2차 방정식을 가져와서 근각계수의 관계로 얘의 두근이 x랑 y라는 걸 이용해서 근을 찾아냅니다. 맞죠? 여러 가지 방정식은 대충 다 한 것 같네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해야 되는데 3차 방정식 해야겠다. 어떻게 풀죠? 첫 번째,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야. 인수분해도를 떠올려야 돼. 첫 번째 공통인수야. 없으면 인수분해 공식. 근데 가운데 세 줄은 저기서 쓰고 삭제야. 3차 방정식에선 저거 안 써. 바로 어디로 와? 안 되면 인수정리야. 다시 공통인수, 인수분해 공식, 안 되면 바로 인수정리. 오케이? 그게 3차 방정식의 풀이. 근계관 있죠? 근계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뭐예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은 마이너스 D분의 C. 알파 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 감마분의 1 더하기 감마 알파분의 1은 D분의 B. 기억 안 나는구나. 몰라도 돼. 한 20% 귀찮아. 다음 우리 수하는 금방 끝날 거잖아. 얼마 전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할게요. 여러 가지 부등식. 처음 뭐 배워요?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의 풀이 배웁니다. 알죠?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추가로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의 풀이까지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 연립부등식 배우죠. 연립부등식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쵸? 여기서는 다른 거 안 하고요. 근해분리 이야기만 좀 하고 넘어갈게. 근해분리.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다 했을 때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첫 번째 두 근이 p보다 크다. 두 번째 두 근이 q보다 작다.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r이 있다. 기억나요? 세 가지죠. 뭐죠? 땅땅땅 FP 땅땅땅 한판축. 기억나? 자, 요 친구 두 근이 실근이 존재해야 되죠? 크다는 건 대소 비교를 했기 때문에 실수라는 거야. 그렇지?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얘부터 하기 때문에 판함축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근데 어감 이선임은 한판축이 더 좋아서 한판축이라고 합니다. 다음 함수값이죠. 자, a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p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p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돼요. 이 친구를 fx라고 했을 때. fp가 0보다 커야 된다. 얘도 같이 갈게. q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근이 q보다 작다는 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fq는 0보다 커야 돼. 여기까지 똑같아. 1번, 2번이. 근데 두 근 밖에 pq가 있다는 건데 여기까지는 이제 얘가 p보다 크다가 되려면 요 축이 이차 함수의 x축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줘야 된다는 거고. 너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q보다 작아줘야, 이 친구가 얘보다 작아줘야 두 근보다 q가 더 큰 게 되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두 근이 q보다 작다가 되는 거. 자, 이 친구는 두 근 사이에 r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두 근의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야 되니까. 즉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되지. 그 축은 위치가 상관이 없죠. 그리고 여기서의 함수값이 어때야 돼? fr이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되지. 근데 아래로 볼록인 상황에서 0보다 작은 함수값을 갖는다는 건 이미 판별식은 0보다 크다는 뜻이야. 그죠? 그래서 얘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막 이런 얘기 하지. 뭐 알파 베타가 둘 다 양수래. 아니면 둘 다 음수래.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래. 이런 얘기하면 쭉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결국엔 그 친구도 근해 분리 개념이라 설명 안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고등수학 대단원 2까지죠. 그 다음이 뭐죠?